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오는 송국군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 8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을 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항공모함을 출동시켜서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빅2 사이에.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을 끝나면 또 한국을 찾죠. 한국을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형식상 휴가 중이죠. 휴가 중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회동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제 정세도 한반도 주변도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 동력을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이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도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혼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제가 두 건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그 말씀을 들었죠. 하나는 이 대선 때 좀 무속 논란이 일었을 때 등장을 했던 건진법사가 새 정부 들어서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업체인데 여기에 후원을 했던 업체가 지금 관저공사 용산의 한남동의 관저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입장도 나왔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공격의 호재로 삼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건진법사 이야기는 어제 처음에 정치권에 찌라시, 그러니까 사설 정보지 형태로 막 돌았는데 그것을 실명 보도한 쪽이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가 실명 보도를 처음 했는데 오늘도 일면 하단과 또 사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일면 하단 기사는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로부터 민원을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모 씨는 이름이 전성배입니다. 전성배. 대선 기간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때 이 코바나 컨텐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이다. 고문 이 명함이 또 공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둘러싼 무속 논란을 좀 키운 그 장본인이죠.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선대본부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동영상이 그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그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을 해버리면서 단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건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 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통령실이 조사에 나섰다. 자, 이런 기사가 세계일보의 기사입니다. 사면 종합면에서도 과거 지인 그룹에 줄대려는 움직임 포착, 전 씨가.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조사에 나서면서 내부 기강 자작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일보의 기사 내용인데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직 대통령실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은 조사한다. 이 선이라고 또 다른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도 이것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보시면은 대통령실은 무속인 법사 이권 개입 의혹에 필요하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다. 지금 당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취지로 또 대통령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보도와 약간 결은 다른데 어쨌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정치권에서 전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서 세무조사,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 건에 개입한다는 그런 의혹이 담긴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이것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이 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문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또 일부 언론에 대해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카드라 통신식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또 하나 이건 어제 오마이뉴스가 제기를 했죠. 오마이뉴스가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당시에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공사의 일부 시공을 맡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코바나 후원사가 관저 시공 보도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후원을 안 했다. 후원 안 했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도 좀 명쾌한 설명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리면 왜 이렇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 않느냐. 오마이뉴스는 이 보도를 하면서 해당 업체가 2016년, 2018년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후원사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하면서 해명을 이렇게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다. 그에 대한 대금을 업체에 줬다. 그런데 왜 후원사 명단에 올라가 있느냐? 후원 업체로 이름을 올린 것은 감사의 뜻에서 한 것이지 후원했기에 올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 해당 업체가 실제로 전시에 후원을 하진 않았다. 그냥 계약관계에서 돈도 다 공사 대금도 다 지불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관저공사에 참여를 했느냐? 그러면은 그 업체가 이 오마이뉴스 보도대로 실제로 관저공사에 참여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대통령실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은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보안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업체가 코바나 컨텐츠와 이 리모델 같이 협력업체가 코바나 컨텐츠의 협력업체였던 업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고 나서 관저를 리모델링 하는데 그 리모델링에 다시 참여를 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더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수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은 어제 또 수의 계약이 단 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관저고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공간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대통령 관저로 쓰려고 하고 있죠. 그 관저 이야기고, 또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를 리모델링, 그때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했죠. 그때도 설계 감리를 이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대대적인 공세를 펴죠.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다. 박홍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원내대표.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했던 인물이죠. 권력 사유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민주당 또는 뭐 진보 언론이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서 대통령실 사측 채용 같은 프레임에 갇혔다고 하지만, 자,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면은 상당히 여론이 나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주고 주로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이 사안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 뭐 대통령 부부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황 관리를 하고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 정무 기능, 홍보 기능 이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혹시 본인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 없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도 국정 안정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기 위해서라도 국면 전환 차원, 뭐 이런 이야기 정치권에서는 많이 하죠. 국면 전환, 분위기 쇄신, 이 차원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당 국민의힘도 상당히 혼란스럽죠.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마감을 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모레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이준석의 반발이 상당히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징계 6개월 정지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전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같으면 6개월 있으면 다시 자신이 복귀할 수 있었지만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버리면 복귀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준석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국위 소집을 의결을 했고, 이러면 5일 모레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 쪽으로 갑니다. 뭐 최고위원을 사퇴했던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 그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것은 정치권에서는 어떤 당헌 당규에 꼭 따라서 한다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뭐 당 체제를 바꾸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일이죠. 당헌 당규와 국가의 헌법 법률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 의결 종족수 채우기, 이 꼼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용태 최고위원, 이 김용태는 뭐 청년목 최고위원인데 이준석과 같이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죠. 바른정당, 새로운 보수다, 여기서. 그래서 위장 사퇴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가 풀려도 1월 9일에, 내년 1월 9일에 풀렸는데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령 일부에서는 조혜진은 비대위를 만들더라도 한 6개월짜리 만들어서 끝나고 나면 이준석이 돌아오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그냥 가지 왜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혼란을 빚느냐. 아예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를 맞고 있고, 초반 위기를 맞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었을 것이 거의 뭐 확실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부를 내세워야 된다. 이준석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비대위를 띄우려는 겁니다.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그 지도 체제를 꾸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또 동아일보는 그 오면 엽기사 보시면은 정진석, 장제원, 김종인이 배현진 사퇴한 날 회동을 했다. 그래서 여당 지도 체제 논의한 듯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주호용, 김태호가 거론되는데, 김종인은 또 여기 또 왜 끼느냐? 김종인 그 말씀 많고, 뭐 본인이 그 이끌던 당에 대해서 무슨 뭐 마시던 우물에 뭐 침을 뱉고 나가는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또 이준석의 멘토라는 김종인이 또 끼어듭니다.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체제가 설마 들어서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또 국민의힘에 좀 비상이 걸리니까 거기에 또 끼어들어서 요즘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또 그 정진석, 장제원 같은 이런 친윤이죠. 친윤들과 같이 만나서 뭐 언론도 하고, 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대위 체제 전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치명적이죠. 복귀가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복귀가 불가능할 거다는 말씀을 드렸죠. 2년짜리 당대표가 들어서고 2년 후에 그쪽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면은 이준석은 공천 받을 가능성이 없고 갈 곳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 가처분 소송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설.
당내에서 더 이상 입지가 없죠. 입지가 없어지죠.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신당을 만든다. 청년청 그리고 일부 지역 영남 쪽보다는 호남 쪽을 이야기하겠죠. 호남 쪽. 호남에 계속 지금 공을 들이고 있죠. 이준석이 대선 때부터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 전국 팔도 유람을 하면서도 처음에 강주 무등산에 나타났다가 계속 그 호남 쪽에 공을 들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세력이라고 하면은 반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 반윤이라고 뭐 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용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김웅, 그 89명이 비대위로 가자고 하는데 딱 유일하게 반대했다는 김웅, 또 뭐 계속 이준석을 편드는 하태경, 이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준석이 당 만들면 안 갈 겁니다. 그 당이 또 실제로 만들어질지 이것도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창당성이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실제로 동참하느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당을 창당을 하려면 일단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여의도 전국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준석이니까 할 수 있다. 이준석. 마치 정치를 게임하듯이 하죠. 요즘 뭐 이 반지의 제왕 이야기하고 또 과거의 흑화 이야기도 있죠. 우군 캐릭터가 적군 캐릭터가 되면은 파워가 커진다. 내가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했는데, 자, 이준석이 흑화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죠. 이 신당 창당이. 실제로 창당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라면은 게임하듯이 신당을 만들 수도 있는데, 특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이 월간 조선의 기사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웠던 한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치면서 그의 주변에는, 이준석 주변에는 창당의 선수들이 많다. 창당하는 선수들이 많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보수당, 또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에서 함께했던 김용태 같은 경우도 계속 같이 이렇게 새로운 당을 만들어 왔죠. 그래서 창당의 선수들이 많다. 당분간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 창당을 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작업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계속 과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경찰의 사법 리스크와 또 별개인데, 또 요 뒤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종인, 또 유성민, 이런 멘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이준석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신당 창당론을 띄울 수는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법 리스크가 있죠. 세 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접대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거 외에 그 전에 병역법 위반 의혹이 있었고 또 여동생의 의료 비밀 누설과 관련된 또 고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준석 병역법 위반은 2010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그러니까 대체복무를 하고 있을 때 직영부의 소프트웨어 연수생에 선발돼서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이것이 어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고, 여동생 의료비밀 누설, 이것도 의사인 동생이 과거에 그 이재선 씨, 이재명 그 후보의 형이죠. 고인이 된 이재선 씨를 치료를 하면서 이재명과 갈등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오빠인 이준석에게 이야기했고, 이준석이 방송에 나가서 또 뭐 이러쿵저러쿵 막 그 의료 관계, 의료 비밀을 누설을 한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이것도 어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성상납 의혹,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인데 이것은 수사 중이죠. 자, 수사 중인 이 상황에서 이준석의 이 정치적인 또 다른 행위, 신당 창당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도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죠. 대장동 지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원점에서 재수사한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 때 사업을 왜 전환을 했는지
민영을 약속했다가 민관 개발로 바꾼 그 과정에서 어떤 이재명의 역할이 있었는지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8.28 전당대회와 관련된 기사인데, 자, 어대명 이야기가 났죠. 어대명 이야기를 계속했죠.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에 8명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5명이 컷오프되고 3명이 남았습니다. 3명이 남았는데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인데, 그때 예비경선을 통과한 3명에 대해서 순위나 득표를 발표를 안 했죠. 자, 그런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예비경선 때 1, 2위 박빙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1위는 1위지만 2위와 박빙이었다. 그래서 어대명은 깨졌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는 특정 후보 돕기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1, 2위 박빙, 지금 2위가 박용진 후보로 예상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과 사실은 박용진이 박빙이었다. 예비경선 때. 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실제로 우상호가 그 경선 결과를 비대위원장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것은 본 경선에서 8.28 경선에서 1대 2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자, 그런 말이 되지만 신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